안녕하십니까.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. 지금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의 중요한 회의 양회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나오는 기사를 보면 아주 베이징이 아주 단호하게 나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의 차이나 배신에 대해서 차이나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. 끝까지 항전하겠다.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중국산 물건에 대해서 10%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3월 4일부터 추가적으로 또 10%를 부과하니까 베이징도 즉각적으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, 대두, 소고기, 돼지고기에 대해서 최대 15% 관세를 부과했습니다. 제가 보기에 이거는 여기까지입니다. 14억 인민들에 대해서 베이징이 절대로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. 근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슬슬 뒷걸음치고 있어요. 차이나가. 그 단측이네가 파나마 운하입니다. 파나마 운하의 양쪽 항구, 대서양 쪽하고 태평양 쪽을 중국계 허치슨 그룹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다국적 투자 회사인 블랙락 그룹에 팔겠다고 나온 겁니다. 지분 90%를. 근데 저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제 파나마 가서 파나마 대통령한테 막 위협하지 않았습니까? 파나마 운하가 차이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밀리노 대통령이 1대1로 해서 탈퇴하고 그럴 때 며칠 후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파나마로 날아갈 줄 알았어요. 그러면서 다시 파나마 정부에 압력을 넣어갖고 어때 이걸 다시 전환을 국면시킬 줄 알았는데 제 예상과 달리 중국이 가만히 있잖아요. 그리고 이 허치슨 그룹이 지금 블랙락 그룹에 팔겠다는 것도 허치슨 그룹은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. 베이징하고 협의했어요. 제가 느끼기에 딱 이겁니다. 이 파나마 사태를 딱 보고 베이징이 스스로 넣는 게 야 이건 너무 우리가 미국을 깊게 건드렸다. 쉽게 말해서 미국이 대만을 건너면 베이징이 가만 안 두겠다고 씩씩거리지 않습니까? 파나마 운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만보다 더 민감한 거를 그 사이에 우리가 좀 철없이 파나마 좀 장악해보겠다고 들어갔다고 스스로 이렇게 느낀 겁니다. 근데 얼마 전에 나온 뉴욕의 싱크탱크인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분석에 의하면 차이나가 세계의 129개 항구에 손을 뻗치고 있다는 겁니다. 이 129개 항구는 여러분이 좀 보시다시피 이렇게 진하게 빨간 그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중국이 그 외국 항구의 지분을 50% 이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항구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. 이 중에 14개 항구는 잘못하면 중국 해군의 군사용 항구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이 50% 이상 지분을 가진 항구를 보면 놀랍게도 호주 남쪽에 저기도 중국이 하나 장악하고 있어요. 호주 정신 나갔죠. 제가 뒤에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국의 그 함대가 지금 호주 바타지마니아에서 퍼스까지 가고 있는 와중인데 호주 남쪽 항구에 대한 운영권을 그 중국에 줄 정도로 호주도 참 이렇게 좀 허술했고요. 그 다음에 남미도 브라질하고 저쪽에 2개의 항구, 지금 제가 말하는 건 50% 이상 중국이 운영권을 가진 거고, 저 유럽 쪽에도 봐도 빨간 삼각형이 많잖아요. 유럽에도 이제 4개 내지 5개 항구를 중국이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차이나는 아주 액티브하게 66개국과 해운협정을 맺었는데 그 중에도 놀랍게도 미국의 LA 항구하고 시애틀 항구하고 마이애미 항구에 있는 터미널의 지분을 중국계 갖고 있는 겁니다. 이 표는 뭐냐면은 China is investing in the most connected country. 이 most connected country가 뭐냐면 이 물류가 흐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물류 허브를 하는 국가에 집중해서 투자한다는데 여러분 most connected country의 제 1등이 놀랍게도 우리나라예요. 우리나라. 저 표를 보시면 사우스 코리아 쉬핑 액티비티 인덱스가 2024년에 640입니다. 하여튼 무슨 단위인지 모르겠는데 640인데 이 중국이 이 우리나라 이 항구에 프로젝트 하나에 부산항 갔어요. 부산항에 무려 12억 불을 투자했다 이겁니다. 한국이 1등이고. 그 다음에 싱가포르가 이제 그 586, 인덱스가 586가 한국보다 적은데 싱가포르에 26억 불을 투자한 거고요. 3등이 미국의 LA, 시애틀, 마이애미 이런 데다 이제 중국이 투자를 했고요. 그 다음 말레이시아, 스페인, 재팬,
베트남, 전 세계 이런 데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이 특히 위험한 게 중국 인민해방군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게 아프리카 탄자니아, 앙골라, 나이지리아 이 항구가 위험하대요. 그리고 이미 지부티 있지 않습니까? 지부티는 중국 해군이 제일 먼저 해외에 만든 군사 기지가 됩니다. 군사 항구가 됐어요, 지부티는. 그 다음에 스리랑카의 그 한반다통항은 굉장히 중국에 너무 돈을 꽂다가 운영권 자체를 중국에 줬기 때문에 이것도 뭐 실질적으로 중국 해군이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거고, 캄보디아도 친중 정치였으면서 항구 하나를 거의 군사용으로 내줬다고 미국이 의심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군함이 들어가려면 이 항구라는 게 특성상 즉 군함이 들어가려면 항구의 수심이 깊어야 된답니다. 최소한도 항구의 수심이 12m 이상 돼야지 중국 군함이 들어갈 수 있대요. 예를 들어서 구축함 같은 경우에 순양항공에는 한 6.5m, 그러다 7m는 돼야 되고, 근데 중국이 뭐 랴오링항이나 산둥 같은 항공모함이 들어가려면 최소한도 11m가 돼야 되는데, 아까 말한 이 수상한 이 항구들은 다 이렇게 수심을 중국이 깊게 매겨 놓은 거예요. 그러면 유사시에 이거는 후닥닥 하면은 군사 밀리터리 포트로 이제 중국군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격을 가교해서 요번에 최근 며칠 전에 미 상원에서 민주당 합동 합의로 법안을 맹기렸어요. 야, 차이나가 전 세계의 전략적인 항구를 장악하려고 한다. Strategic Port Reporting Act를 맹기라는데, 이 법안에 의하면 야, 미국의 국무성 국방성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돼. 세계 모든 전략적 항구에 중국이 어떠한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투자하고 군사용 항구로 전용될 수 있는지를 매년 조사해갖고 미의회에 보고하라고 그런 겁니다. 이 중국의 허치슨 그룹이 아까 말씀 두 개 항구를 블랙락 미국 기업에 이제 인수하겠다는 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1승한 건데,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허치슨 그룹이 전 세계 23개국 43구의 항구에 갖고 있는 컨트롤링 인터레스트, 그러니까 이 통제권의 80%를 블랙락 그룹에 팔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서운 기세에 중국이 이렇게 슬슬 뒷걸음치고 있죠. 그렇지만 절대로 이제 대외적으로는 큰 소리 뻥뻥 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1승입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본하고 호주가 발칵 뒤집었어요. 저 사진에 보이는 저 드론은 중국의 어떤 정찰용 드론입니다. 이게 작은 드론이 아니에요. 북한이 우리나라 서울상계에 보였던 조그만 장난감 드론이 아니고 진짜 제대로 고친 큰 드론이고, 그 다음에 저 정찰용 드론 한 대하고 공격용 드론 한 대 두 대를 중국이 싹 띄워갖고, 저 지도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하는 게 이게 센카쿠 군도입니다. 일본하고 중국하고 영토본 센카쿠 군도 위를 드론이 싹 날라갖고 어디를 지나냐면 오키나와의 미야코 해협을 지난 거예요. 오키나와 본섬하고 미야코 섬 사이에 있는 그 미야코 해협을 지나가지고,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전투기가 출격을 했죠. 저걸 감시하려고. 그러니까 이 드론 두 대가 싹 미야코 해협을 들어서 어슬렁 거리다가 자기 들어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발칵 뒤집은 겁니다. 일본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저 미야코 해협은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걸 감시하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고, 저 미야코 해협은 오키나와로부터 바로 센카쿠 군도까지 있는 난세이 군도, 대만 옆에까지 있는 난세이 군도에 조그만 섬들이 많은데, 여기 일본이 촘촘한 레이더 기지 및 미사일 기지를 맹기려 놨거든요. 요거를 이게 싹 건드려 보려고 중국 드론이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이제 이 일본의 미사일 기지나 레이더 기지를 탐색하지만, 드론은 보다 가까이서 더 정확히 탐색할 수 있잖아요. 특히 정찰용 드론이니까. 싹 그래가지고 이게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일본의 레이더 방어 시스템을 한번 체크해보려는 거다. 얼마나 빨리 일본이 잡아내느냐. 그러니까 이 중국 드론이 가면 얼마나 멀리서 일본이 잡아내고 출국하느냐. 그 다음에 이제 드론 저게 이제 몇백 킬로 날아간 거잖아요. 오키나와까지. 야, 그러면 우리 중국이 맹긴 드론이
저렇게 먼 태평양 바다 일본 오키나와에 가서 휙 돌아가고 올 수 있냐고 테스트한 건데 뭐 중국 입장에서 성공이죠. 드론이 이제 갔다 왔으니까.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 국방부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일본은 깜짝 놀라고 그랬는데 야 우리 차이나는 계속 그래 너 일본 그 바다 정찰할 거야. 중국이 공격적 팽창주의 행위를 점점 일본 바다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미국, 일본 간의 그 어떤 센카쿠 긴장이 여태까지는 뭐 해양 경비정 갖고 후닥후닥 그러는데 이제 최첨단 드론까지 나온 겁니다.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. 중국의 그 중순양함하고 세 척의 그 함대가 우리가 그 2월 21일에는 저 태시무아니아 그 해역까지 내려가고 거기서 뭐 실탄 사격 훈련하고 한번 난리 치다가 뭐 호주 정부가 생각에는 거기서 사실 되돌아갈 줄 알았는데 저 남중국해 쪽으로 얘가 이 퍼스 있지 않습니까? 호주 그 이 서쪽에 아주 외진데 저 퍼스 항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메시지를 그 이 중국이 그 호주한테 보냈냐 하면은 야 너희들 까불지 말어. 우리 이제 중국 해군이 너희 호주 해안을 전면적으로 포위할 수 있는 해상 무력 수위를 하겠다. 정기적으로.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. 영어로 some country 있어. 어떤 나라들은 중국에 이렇게 원양에 먼 바다에 나왔고 해상 무역 시위하는데 적응해야 될 거다. 너들 그거 감수하라. 근데 some countries는 당연히 호주 겁주는 거죠. 자, 그다음 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. 요것도 이제 뭐 거의 준관영 통신인데 여기에 이런 아주 멋진 기사 났어요. 중국 해군 밀어내는, 그러니까 밀어내니까 푸시백하는 K군함. 이 스토리가 이렇습니다. 우리 현대중공업이 필리핀 해군을 위해서 3,200톤급 프리게이드 함을 요번에 만들어갖고 이제 필리핀 해군에 인도했습니다. 이게 미구엘 말바로 호인데 그 다음에 이제 두 척을 주문했어요. 2021년에 이제 필리핀에 한 5억 불 현대중공업 해주고 요번에 한 척 필리핀 해군 해줬고 뭐 금년에 또 한 척 주면 두 척을 갖게 됩니다. 근데 문제는 필리핀이 갖고 있는 배 중에서 최신이 아니고 동남아 통틀어서 베트남이고 뭐 있는 통틀어서 갖고 있는 군함 중에서 최신 군함이라고 저기 사진에 보이는 필리핀 해군 참모 총장이 입이 쫙 째지고 좋아지고 죽겠는 거예요. 얘가 뭐냐면 그냥 멍청한 프리게이트 함이 아니고 세계 최고 조선 기술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이지스함을 매길 수 있는 현대중공업이 만드니까 저거 자세히 성능을 여러 번 설명해 드리면 함대함 미사일을 얘가 갖고 있어요. 그리고 얘가 수직 발사관을 갖고 있습니다. 여러분, 그 수직 발사관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. 이지스함이 갖고 있는 거예요. 수직 발사관 함대함 미사일을 갖고 있고 대잠 미사일 기능까지 이 배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중국이 잠수함만도 까불어도 저 제일 뒤에 보면 대잠 헬기가 이 갑판에 떠 있잖아요. 대잠 헬기를 띄워갖고 이 중국 잠수함을 발견하면 미사일을 쏴갖고 격심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아에사 레이더를 또 이 배가 갖고 있습니다. 함대함 미사일 이 정도 실력이면은 중국 항공모함도 제대로 맞으면 그냥 꿰꼬다 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위협적인 그 K군함을 이제 필리핀이 갖고 있는 건데 왜 필리핀이 이거 갖고 막 신나게 하고 속이 후련해 하면 지금까지 필리핀이 진짜 불쌍하게 당했거든요. 이 세칸 토마스 뭐 환초나 무슨 스카보라 환초에 중국이 뭐 불법으로 해상기지 맹기고 그러고 또 필리핀이 해상 포스트 맹기니까 거기에 물자 보급하러 가는 필리핀 해경선을 저 등치를 보세요. 등치 저 오른쪽에 보면 큰 게 저걸 괴물 해경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전문가들이. 원래 어느 나라든지 코스트가드 해경선은 저렇게 클 필요가 없대요. 근데 중국은 이상하게 거의 뭐 군함급으로 괴물 해경선을 맹기로 저 앞에 조그만 배, 제가 필리핀 해경선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국 해경선이 가서 그 필리핀 해경선 보급판에다 물대포 쏘고 난리치면 필리핀이 아각거리지만 당해왔는데 이게 딱 요번에 이제 요 배 두 쪽, K군함의 두 쪽이 딱 가면은 로이 그 인스티튜트라고 호주에 유명한 그 안보 관련 싱크탱크의 야콥이라는 그 연구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, 저 K군함 두 쪽이 필리핀에 가면은 이 차이나의 해군력을 남중국에 특히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으로는
푸시백 밀어낼 수 있을 것이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필리핀 해군만 그런 게 아니죠.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필리핀 공군도 FA-50을 자기 주력기로 해갖고 아주 뭐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